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는 말을 종종 들으시는 분들, 한참 이야기하다 내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지? 하고는 대화를 대충 얼버무리며 끝내시는 일이 잦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는 So What? 사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닷TV의 장프로입니다.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상사로부터 그래 잘 알겠어. 그런데 결론이 뭐야? 라는 말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사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내 밑의 팀원들로부터 네 팀장님 그런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면 이건 조금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논리적 사고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둘 다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의상 말 안 하고 넘어간 것들까지 생각하면 더 심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 대리가 고객사를 방문하고 와서 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부장님, 오늘 금호산업 김 이사를 만나고 왔는데요. 보자마자 화를 내고 욕까지 하면서 항의를 하는 바람에 무지 애먹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장님이 그래서? 라고 물었습니다. 김 대리는 그래서? 라니요?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고생했었다니까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생한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 다그치기만 하는 부장님이 야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김 대리는 발생한 사실의 전달만으로 본인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 부장님은 부장님으로서 알고 있어야 할 핵심 정보와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 것이죠. 이런 인식의 갭이 발생한 이유는 김 대리가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도출 능력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결론을 도출하려는 생각의 습관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상의 의미를 파악하고 결론을 도출하려는 의식적인 사고활동을 So What? 사고방식, 줄여서 그냥 So What? 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MECE, 미시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생활에 적용하기는 더 어려운 개념인 것에 반해 So What은 그 자체로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현상의 관측 이후에 습관적으로 So What? 이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결론을 내는 버릇만 들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김 대리처럼 현상을 관측했으나 부장님이 원하는 결론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 So What? 사고의 수준이 높지 않다면 그 이유를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현상의 관측 경험만 있고 비즈니스적인 의미를 도출해내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적인 의미 도출은 논리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직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특정 제품의 판매량이 떨어지는 현상을 관측했을 때 그 제품의 판매를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도 있고 반대로 판매량 증대를 위해 리소스를 더 투입하자는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쟁사 제품 분석이 필요하다는 전혀 다른 형식의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배경 지식의 수준과 분석의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른 인사이트가 도출될 수 있는 만큼 비즈니스 인사이트 도출은 많은 경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커뮤니케이션 관점으로 국한시켜보면 조금 간단해질 수 있는데요. 비즈니스 인사이트이자 So What의 결과물은 대화 상대방이 기억해 두었다가 향후 활동 시 반영해야 할 대처 방안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So What? 사고의 결과물을 당신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는 항목의 도출로 좁혀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So What? 사고의 결과물이 부실한 두 번째 이유는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의식이 부족해서입니다. 친구들끼리 만나서 술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감정의 공유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결론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대화는 반드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과 의도가 없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남발할 경우 무능력하거나 실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 워크숍 장소를 전체 공지했는데요. 다음날 팀원 중의 한 명이
해당 리조트가 아닌 다른 리조트 장소의 사진과 약도가 정리된 메일을 전체 팀원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참고라는 제목을 달아서 말이죠. 행사 담당자가 이거 왜 보내셨나요? 하고 물었는데 아니 그냥 참고로요 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장난치냐? 아니면 머리에 뭐가 들었지? 라고 하지 않을까요? 먼저 보낸 장소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으니 장소 변경을 고려해 보자던가 다음 워크숍엔 이곳으로 가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개진한 거라든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정상이겠죠. 같은 맥락으로 김 대리가 고객사의 항의 사실을 부장님께 전달할 때는 상황 전달의 목적이나 의도가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부장님, 화나서 부장님을 때릴 수도 있으니 그 사람 만나면 일단 도망가십시오 가 되던 우리 회사 제품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 되던 대화의 목적과 의도가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월급 받고 다니는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엔 반드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대화를 하는데 그런 걸 일일이 다 따져요? 라는 분이 있다면 조금 더 똑똑한 사람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해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연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대화의 목적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다음 3가지 카테고리를 기억해 두셨다가 이 중에 어느 영역에 들어가는지 생각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면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전달입니다. 이거 모르셨죠? 기억해 두셨다가 업무에 반영하세요입니다. 두 번째는 의견 청취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 요구입니다. 다음엔 꼭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요청입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은 이 셋 중에 하나로 규결됩니다. 대화 이전에 이 셋 중 어느 것에 속하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대화를 나누시면 So what? 사고에 충실한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팅닷TV의 장프로였고요. 제 의견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